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법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들은 금융사가 설명 의무를 어기면 더 무겁게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금융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의 계약 취소권을 도입하는 등 우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또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법 적용 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금융거래 과정으로 확대하고 소송 결정을 효율화하는 법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그리고 금융소비자연대회,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변 민생경제위원장이신 김남주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박형우 변호사님과 김윤진 간사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참석하신 우리 단체분들이 이 법안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단독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부장입니다. 저희 경실련은 소비자단체로서 2020년 라이프펀드 사태 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2021년 소액주주 3,600여 명과 불법 공매도, 투기정보, 국민검사청구와 금융소송 제기, 그리고 2023년 신분증 사물인증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사의 전자금융 실명거래 오리서부 피해 분쟁 조정 청구와 손해배상 등을 저희가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바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 전환과 집단소송제 도입, 그리고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소외주들과 함께 증권사로부터 불법 공매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사고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청, 금감원, 시중저축은행, 카드, 보험사, 캐피탈 등 57개의 가해분사를 돌아다니면서 전자금융 실명거래 오비 서부를 확정해내는 데만 적게는 1년, 많게는 2, 3년, 그리고 현재도 대법원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수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실패와 관리감독 부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가 여기저기 발로 뛰며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정 금융사의 위반 행위와 고객 집단 피해 원인이 사실상 동일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분쟁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을 쪼개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소가 미만의 개별 소액 사건은 경제성이 없어 다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으로는 권리 구제가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징금이 저렴해 불법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과 시장 노동자, 손해배상이 싸게 먹혀 전자금융거래 준법 통제를 포기하는 금융사를 보면서 피해 방지와 예방을 위해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과징금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들이 입증 책임 경감과 피해자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여기저기 구걸하며 돌아다니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은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법 사법 개정과 도입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이라고 합니다. 기자님들께서는 법은 두 개가 개정되는데 왜 사법이라고 하는지 좀 의문스러우실 건데요. 원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 3법으로 규정했던 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제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돌려서 가능한다면 입증 책임 전환입니다. 이게 소비자단체에서 처음부터 계속 요구했던 3법에로 세계 중에 한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계약 취소권 등을 포함해서 4법으로 저희들은 합니다. 법은 두 가지지만 네 가지 법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4법으로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22년도 경우입니다. 그 전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서 겨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좀 넓게 열려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반대하는 바람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을 당시 반쪽짜리도 못한 법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하더라도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어디에도 계약 해지권은 없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받았던 대신증권 라인펀드 같은 경우에도 겨우 계약 취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불안전 판매로 규정하고 10%를 더 주는 걸로, 다른 펀드에 비해서 10%를 더 주는 걸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형법상 사기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로 기소를 하고 그 기소된 내용들에서 제목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했고 재판부도 그대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가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피해자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 불만이 계셨던 피해자들이 법으로 갔으나 불구하고 법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약 취소권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들이 여러한 잘못 위법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겨우 직권인원한 계약 취소가 문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ELS 사태였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때 나왔던 배상 비율보다 오히려 더 가중해서 배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상 비율은 후퇴된 게 ELS 사태였습니다. 당시 이복형 금감원장은 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상품을 팔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계약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는데 배상 비율은 피해자들을 배신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에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금융 피해자들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에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법은 두 가지를 고치지만 저희들은 4법으로 명명하고 이 법이 소위 말하는 개혁정부, 진보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남주 민변 인생경제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한창민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거나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부적절한 권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구제는 매우 더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금융사고가 고의나 중과실로 불안전 판매를 하면 단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손해액의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부 설명 의무 위반에만 적용되던 입증 책임 전환을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부당 권유 등 주요 의무 위반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소비자가 금융사에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금융사가 적법하게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소비자가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명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계약 취소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부당거래 의무 중 3개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배상에 그치지 않고 불공정한 계약 자체를 무효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법률 의무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융회사들도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금융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안전 판매와 부당한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단체 발언입니다. 박현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 모두의 고통이었습니다. DLF, 라인, 홍콩 HTCULS, 그리고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지 사태까지 금융회사는 책임있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상품을 무책임하게 팔았습니다. 피해는 늘어났지만 현행법은 각종 금융피해 집단소송조차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증권 분야에만 제한된 낡은 법과 보란과 허가 절차를 따로 두는 비효율적 육신 절차 속에 피해자들은 끝없이 긴 싸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까지 부추긴 근본적 한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의 개정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집단소송의 범위를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 전반으로 넓히면 불안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또한 중간 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피해자가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익 다수 피해자들에게 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회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 책임 전환, 계약 취소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반드시 함께 통과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허술할 틈이 남기 쉽습니다.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철저히 막고 피해 입증의 부담은 금융회사에 돌리며 중대한 위반 시 계약 자체를 무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고 금융회사도 책임 경영을 실천할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 모두의 피해를 끝내기 위해 국회는 지금 반드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개혁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다 살피면서 함께해왔던 우리 단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같이 권한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사법 발의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함께 금융소비자사법을 발의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위법한 판매를 멈추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2019년 DLF는 금리와 연동된 고위험 상품이었지만 은행 창구에서 저위험처럼 팔렸고 3,24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매 7,955억 원 중 4,468억 원이 손실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라인 사태에서는 판매 중단으로 1조 4천억 원이 묶였습니다.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는 지수 급락으로 17만 계좌에서 4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
금융단체 사건이 발생해 약 676명이 2,075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태들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위험은 숨겨지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금융소비자 사법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법 개정을 합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 적합성, 정적성, 설명 후 부당 권유 중 동시에 3개 이상 위반하면 고의 중과실로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법 판매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불법 판매 유인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금융사의 입증 책임으로 전환합니다. 금융사의 설명 의무뿐 아니라 적합성, 적정성, 부당권유 원칙까지 금융사가 위법과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련 증거는 대부분 금융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설명에서 벗어나 우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위험 상품 판매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위법계약 취소권을 도입합니다. 각종 금융상품의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사기적 판매 등 위법이 확인되면 해지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아예 취소해서 원점으로 되돌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에게로 확대합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증권 집단소송의 대상을 이제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특히 경제성이 없어서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었던 소액의 사건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신속 공정한 재판으로 금융소비자 집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4가지는 판매 분쟁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채우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입증 책임은 공정하게 부담하고 불법을 얻은 이익은 비용으로 고의 중과실의 경우 보다 무겁게 되돌리고 흩어진 피해는 다 함께 구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금융소비자 사법을 처리해서 시민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은 더 이상 이런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22대 국회에서 실효적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